자,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임경업자. 저번 시간에 내가 영웅소설에 대해서 설명했지? 맞지? 임경업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얘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임경업전은 역사 영웅소설이야. 역사소설? 역사소설이면서 뭐냐면 영웅소설이야. 영웅소설. 오케이? 그리고 무슨 소설이야? 군담소설이야. 군담소설. 자, 그러면 역사소설이라는 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역사적 사실, 인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 역사적 사실이 뭐냐? 우선은 병자호란인 거야. 병자호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자호란이 벌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그대로 만든 거야. 근데 당연히 소설이니까 허구가 있겠지. 그러니까 잘 봐. 역사라는 것은 이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치? 소설이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어? 허구는 있단 말이야. 허구는 있어. 그리고 또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임경업 있지? 임경업. 임경업이라는 실존 인물을 다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 소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임경업 장군이라는 인물. 자, 그래서 역사 소설이라 보시면 되겠고 내용의 허구는 어찌됐든 소설이니까 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웅 소설은 당연히 누가 영웅 소설이야? 임경업이 영웅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임경업이 영웅인데 미안, 뒤에까지 다 이야기할게. 자, 군담 소설이라고 해서 군담은 뭘 배경으로 하는 거냐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거야. 이 전쟁이 있어야 돼. 그 전쟁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뭐야? 병자 호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병자 호란. 자, 그래서 자, 병자호란, 임경업 요게 역사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이라는 거 다 증명을 해주고 있지 지금이.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경업전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상당히 적어. 비현실적인 요소가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리얼리티가 조금 많습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영웅 소설은 일반적인 이제 영웅 소설을 보시면 그 영웅 소설에다가 임경업을 대입하면 영웅 소설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차이점을 조금씩만 좀 설명을 하면 영웅 소설에서 일반적인 영웅 소설하고 차이점들을 조금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임경업은 평민들의 어떠한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 평민들의 영웅. 그러니까 고결한 혈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민은 아니지만 양반이거든. 그냥 단순 양반인 거야. 그냥 농사짓는 양반인 거야. 그러니까 평민의 입장은 어느 정도 대변을 해. 근데 평민은 전쟁에 못 나가잖아. 아니 그 장군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평민과 관련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영웅으로 내세운 거야. 그래서 임경업은 농사짓는 양반이 영웅된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게 좀 다르고 일반적 영웅 소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되지. 근데 임경업전은 임경업이 맨 마지막에 어떤 걸로 그 나쁜 사람의 모함으로 어떻게 돼? 죽게 되는 요 구조가 좀 특이한 겁니다. 다른 영웅 소설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면 임경업전의 특징을 우선 1번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자, 줄거리를 이야기할 건데 그 줄거리에는 병자호란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 앞부분에 많은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주요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병자호란이니까 전쟁 요게 이제 중국이야, 중국. 그지? 자, 중국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 나라가 한족, 중국의 한족이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일본을 이렇게 그려야 되나? 자,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지. 그치? 임진왜란. 그리고 명나라가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야. 그치? 명나라가 도와줬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 명과 친명 정책, 친명 관계가 기본적인 시대적 흐름이었단 말이야. 명나라하고 친한 게. 왜 그러냐면 명나라를 뭐 했으니까 4대 받들었으니까.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친명 관계, 4대 관계가 유지됐는데 이 중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 여진족이 있었단 말이야. 여진족이. 자, 요 4대 관계를 따지면 우리가 중국을 떠받드는 게 기본이긴 한데 다 떠받든 게 아니고 누구만 떠받들어? 이 명나라만 떠받든단 말이에요. 명나라. 그 명나라만.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오랑캐가 돼.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오랑캐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뺀, 명나라 뺀, 한족을 뺀 나머지가 오랑캐인 거야. 그럼 여진족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야? 오랑캐고 되게 무시했던 민족인 거야. 그치? 근데 이 민족이 뭐 하는 거냐면 점점 힘이 세지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해. 야, 너희들 맞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너희들이 우리랑 손잡고 어딜 공격해? 명나라를 공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명나라한테 도움을 받은 게 있고 선비의 나라잖아. 뭘 지켜야 돼? 뭘 지켜? 의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신이 이 의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믿음을. 그래서 어때? 명나라를 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못 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진족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나라를 치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쳐. 이제 왜 우리나라를 먼저 치냐면 명나라 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뒤통수 때리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를 먼저 치고 조진단 말이야. 그리고 명나라 쳐가지고 명나라도 무찌르게 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세워져? 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지금. 네. 자, 그 과정에서 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말한 임경업이 등장해. 자, 임경업 장군이 자, 국방을 맡고 수비를 하고 있는데 자, 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내려오다가 임경업이 워낙 쉽게 말하면 유명한 장군이고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임경업이 있는 곳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어딜 점령해? 한양을 치게 되는 거야. 한양. 오케이? 자, 한양을 치게 되고 이 한양은 뭐야? 쉽게 말하면 함락되게 됩니다. 함락.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두 가지인 건데 임경업 장군을 피해서 갔단 이야기지, 오랑캐가. 그러면 그만큼 임경업이 뭐 하단 이야기?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양이 함락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배층이 뭐 하다는 이야기야?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임금이 이제 뭐야? 졌으니까 두 손 두 발 들겠지. 자, 두 손 두 발 들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와? 조공이 따라오는 거야. 이걸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바치는 게 여기에 있는 소현세자인가? 이름은 자, 세자와 대군을
같이 청으로 압송하게 돼. 청으로. 네.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 못 쳐돌아오게 쉽게 말하면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볼모로 데리고 가는 거? 인질. 인질을 데리고 가는 거야. 얘네들이 이게 결국은 인질인 거야.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인질로 남한테 이제 맡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치? 자, 여기 보실까? 여기에서 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 세자가 뭐고 대군이 뭐냐라는 건데 세자는 곧 있으면 왕에 오를 사람을 세자라고 하는 거야. 세자를 책봉했다. 그러면 형제가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대군이 되는 거야. 왕이 안 되고 그냥 왕족이 되는 거지 이때는. 그치? 자, 그러면서 여기 청나라에 끌려갈 때 누구도 같이 가냐면 임경업도 같이 갑니다. 자, 임경업도 같이 가. 그런데 청나라 황제 왕의 입장에서는 임경업이 뭐야? 눈에 가신 거야. 그치? 왜냐면 싸움을 잘하잖아. 그치? 눈에 가시니까 얘를 둘 중에 하나야. 내 편으로 만들거나 죽이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겁을 줍니다. 너 잘못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겁을 줘. 그럼 임경업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돌아서면 돼 안 돼? 그럼 그림이 아니잖아. 그치? 선민아,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어. 그지? 아, 강도? 너무 극단적인가? 아, 친구랑 가고 있는데 양아가 야, 너 불러가지고 너하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보고 너만 그냥 집에 가래. 다행히 이제 주문에 돈이 있었던 거야. 돈 내놓고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래. 그 신고하면 죽인다 이렇게 했어. 너희 집도 다 알아. 저 집까지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가라고 보냈어. 친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붙잡혀 있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가는 길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집 주소까지 다 아는데? 아,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한 거 알지? 나보고 어쩌라고? 아, 걔네들?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겁을 줬는데 임경업이 하나 걸리는 건 세자와 대군이란 말이야, 그치? 하지만 임경업한테 통하지가 않는 거야. 나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나라 왕이 역시 임경업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임경업을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돌려보내기로 마음 먹기 전에 한 번 더 이게 있어. 자, 겁을 먹다가 여기 겁을 주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부마가 되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 부마가 뭐냐면 왕의 사위야, 사위. 그러니까 청나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한 번 제안을 해. 그랬더니 임경업이 뭐야? 아,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처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또 왕각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왕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임경업을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조선으로 돌려보내면서 당연히 세자와 대군도 같이 돌려보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소원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세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 갖고 싶다고 했을까? 와이프? 뜬금없이? 부인? 뜬금? 중국의 유명한 짝퉁 막 이렇게. 미안합니다. 세자가 뭐 주라고 했냐면 돈 주라고 한 거야. 돈. 금은 모아. 그리고 대군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랑 같이 끌려온 백성을 인질로 끌려온 백성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천나라 황제가 세자 쓰레기, 대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둘 다 소원을 다 들어줘. 오케이? 둘 다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어? 이제 조선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조선으로 딱 가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국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국경이. 그럼 국경 수비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여기에 다다르면 이제 뭐가 오는 거야? 국경 수비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모시고 가는 거야. 오케이? 거기서부터는 우리 땅이니까. 그럼 청나라는 여기까지만 배웅해 주는 거지. 여기까지 딱 배웅해 주고 이제 우리나라 국경 수비대나 군인이 딱 와. 그래서 이제 데리고 딱 가는데 갑자기 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신하야.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경업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해서 깜빵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의 전모는 누가 있냐면 누구지? 김자겸. 김자겸이라는 간신이 있는 겁니다. 되게 쉽게 말하면 실세인데 간신인 거야. 예, 간신. 김자겸의 간신 모함으로 임경업이 내려오게 되면 자신의 힘이 약해지겠다라고 해서 모함을 해. 그 모함을 해가지고 몰래 깜빵에 쳐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김자겸의 모함으로 임경업이 모함을 결국 당해서 어떻게 돼? 죽게 됩니다. 오케이? 죽게 돼. 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꿈에 누구의 꿈에? 우리나라 왕의 꿈에 임경업이 나타나. 자기가 이래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왕이 그 다음에 김자겸을 불러가지고 벌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다 이해되시지?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병자호란의 내용이 거의 역사적 사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씩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좀 리얼리티,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 청나라 황제하고 임경업이 단판 짓는 내용 모르겠지 우리 아무도. 요게 이제 조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부마를 하자 이것도 역시 조금 모르겠는 거고, 그렇지?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경업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만 확인할 거냐면 지문만 확인할게요. 지문만. 자, 176쪽인가? 176쪽. 자, 우선 첫 번째 임경업전 2018년도 6월 먼저 찾아주십니다. 다 찾았어? 2018년도 6월. 자, 여기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A 단락에서 밑으로 한 단락, 두 단락, 한 세 단락 정도 내려가 봐. 이 말을 경험이 듣고 찾았습니까? 못 찾으신 분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읽을까? 은지가 한번 읽어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묶어. 큐. 이 말을 경업이 듣고 크게 분노해 급히 배를 띄워 물을 건넜다. 경업이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비껴들고 호국 진영에 달려들어 거칠 것 없이 좌우로 칼을 휘두르니. 자, 여기서 호국이라는 게 나중에 뭐냐면 청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네? 청나라하고 전쟁을 몇 번 치워. 자, 그다음. 적병들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떨어졌다. 호국 군사들이 감히 맞서지 못해 급히 달아나니 이때 서로 짓밟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여기까지 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비범한 능력. 자, 비범한 능력 썼어? 그 다음에 적병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떨어졌다 밑줄. 비현실적 요소. 자, 썼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후반부. 다음날 있으니까. 자, 다음날 새벽이 되자 압록강가에는 적군의 시체가 흘러 산같이 쌓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뤘다. 자, 묻습니다. 과장법.
했지.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부분. 용골대는 세모. 이게 청나라 특수부대야. 용골대 많이 등장할 거야. 용골대 보이면 아 청나라다. 병자호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얻은 나무 기둥들로 뗏목을 엮어 강화도로 침입하는데 강화도 밑줄. 강화도 침입.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야. 그치? 강화도 침입. 자, 한 줄 내려갑니다. 후반부.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포로로 잡은 용골대는 송파 들판에 진을 치고 큰 소리로 이제 뭐라고 했겠지.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때 임금은 있습니까? 아, 이때 임금은 가로 붙습니다. 자, 이때 임금부터 묶어. 자, 지연이가 문제입니다. 이때 임금은 모든 대신과 병사를 거느리고 남은 산성에서 외로이 상을 지키면서 눈물만 비어도 틀릴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가는데 남한산성으로 임금은 피난을 갔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 또 강화도 피난을 갔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도륙하기 시작하는 거야. 도륙. 그러니까 청나라가 백성들을 무지하게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막 죽여도 원래 이제 어느 정도 도리가 있단 말이야. 도의가 적당히 하는. 근데 임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빡치는 거지. 막 죽이는 거야. 임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새끼. 미안합니다 이 새끼는 아니고. 알겠습니까? 나쁜 놈입니다. 지만 한다고 해. 아 이야기 또 하면 길어지니까 우선 또 갑니다. 큐. 도원수 김자정은 달리 방법도 김자청. 그다음 성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포병들의 북소리에 놀라 진이 무너지며 군사들이 무수히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군사만 산성 밖에 남기고 산성 안으로 들어와 지켰지만 군영리도 바닥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여기까지 볼까? 그럼 임금과 김자전 밑줄하고 무능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무능. 지배층의 무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맨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보자. 자 임금이 이 말을 하고 하늘 우러러 통곡하니 그러니까 항복했다 이 말이겠지. 항복하고 자 항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했다. 밑줄 갑니다.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했다. 밑줄.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거지.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됐습니까? 서술자의 개입.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내가 왜 읽었냐면 서술자의 개입을 느끼란 이야기야. 문제 풀 때. 알겠어? 아, 요런 게 서술자의 개입이고 요런 게 무능이고 이런 것들 찾으란 이야기고. 자, 그다음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2015년도 6월 지금 모평이거든. 그러면 6월에 출제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봐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6월, 9월, 수능 이렇게 3개야.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6월, 9월, 수능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아. 이게 이제 문제의 스타일인 겁니다. 수능 출제 기관에. 문제가 아주 깔끔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은 고전소설 내가 뭐라고 했어? 한번 출제되면 또 출제된다 안 된다? 된다야. 고전시하고 고전소설은 출제되면 또 된다 이거야. 자 지금 나왔으니까 임경원 좀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에도 수도 없이 실리고 수능에도 출제되고 평가원에도 계속 들락날락하는 작품 됐습니까? 자 요 작품은 읽지는 않을 거야. 중요한 게 별로 없어. 아까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임경업하고 왕하고 만나고 청나라 왕하고 이제 대화하는 부분 그리고 부마 그리고 세자와 대군을 보내줘라 해서 이제 보내주는 내용의 이야기. 요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김자전이 모함해가지고 이제 죽는 부분 맨 마지막 줄만 보겠습니다. 자.
김자점에 의해서 임경업이 죽은 거야. 자, 맨 마지막 세출봅니다. 자, 뭐뭐라 밑에 하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게. 경험할.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마라. 왜냐면 죄인처럼 이제 붙잡혀가니까.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퍼하더라 그랬네. 누가 있어? 누가 한 거야? 서수자가 한 거잖아. 전지적 작가가. 자, 밑줄 합니다. 슬퍼하더라 밑줄. 서술자의 개인. 넘깁니다. 최고인자. 아, 이렇게만 설명해도 길구나.